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EQS 580 SUV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 이 EQS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단 버전으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거의 돈 2억 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예쁜 그런 벤츠의 모습이 아닌 약간 너무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약간 호불호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EQS SUV 같은 경우는 이게 전고가 좀 더 높거든요. 디자인하고 뭐 이런 옵션들은 거의 동일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단보다는 이 SUV 버전이 조금 더 완성도가 높게 느껴집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상위 트림이에요. 이게 450이 있고 580이 있는데 둘의 가격 차이는 약 3,300만 원 정도 납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5인승, 7인승 이렇게 3열의 유무가 있고요. 또 이제 출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약 544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잘 달리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450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을 환산했을 때 한 300마력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EQS 같은 경우는 플래그십 전기차 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요. 조용하고 승차감 좋고 잘 달리고 기능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고, 특히 하이퍼 스크린 같은 경우는 제가 우주선을 실제로 타본 적은 없지만 뭔가 미래의 우주선을 탄다면은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독일 전기차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특히 이제 벤츠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기존에 진짜 막 거의 100년 가까이 고수해왔던 그 벤츠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벤츠의 전기차를 타보기 전까지는 뭔가 이제 좀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들이 별로라 하니까 뭔가 진짜 별로일 것 같고, 또 이제 안 타본 경우에는 외관의 생김새만으로 그 차량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그냥 생김새로만 비유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물론 예쁩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뻐요. 헤드라이트도 그것만 뜯어보면 예쁘고, 스타라이팅 그릴 이런 거 그릴만 뜯어봐도 예쁘고, 리어램프 뜯어봐도 예쁘고, 바퀴만 뜯어봐도 예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예쁜데 이게 합쳐놓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뭔가 사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술도 예쁜데 합쳐 놓으니까 별로 안 이쁜. 아무튼 좀 약간 디자인의 미스라고 하기는 좀 뭐라긴 하지만, 아무튼 뭐 디자인의 완성도가 기존의 내연기관 벤츠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벤츠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조금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타보면은 진짜 좋아요. 특히 제가 플래그십을 탔기 때문에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 국산차로 치자면은 거의 뭐 그랜저, 뭐 G90급을 탔는데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인 거죠.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비해서 배터리 이런 차 자체에 들어가는 소모품의 원 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차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1억 8천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거의 2억을 호가하는 그런 차량인데, 제가 정말 돈이 많으면은 이 차량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이므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차는 아닐 거라고요. 특히나 이런 럭셔리 플래그십 라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대중화하기가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가격 접근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누가 카더라 하는 그런 내용만 듣고 별로일 거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인식을 해버리니까 좀 저평가된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공인 전비 같은 경우는 3.7km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만 65km를 주행했고요. 뭐 스포츠 모드로 달리기도 하고 갑자기 막 브레이크 밟기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전비가 3.8km가 나옵니다.
그래도 전비가 이게 공차 중량이 거의 3톤을 육박하는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시승차를 받았을 때에는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100% 충전이 되어 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는 502km가 떴습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83%가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맥스 42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공조기, 특히나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덜한데 히터를 켰을 경우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더 떨어지겠죠. 요거는 전 세계 전기차가 공통입니다. 이런 공조 장치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배터리 모터 같은 것들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기차 오너, 그러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겨울에 진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내 맘대로 팡팡 쓰기에도 정말 애매하고, 특히 이제 집밥을 좀 여유롭게 충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좀 덜 하겠는데, 그게 아니신 분이라면은 진짜 이 주행 가는 거리를 맨날 눈치 봐가면서 타는 거죠. 분명히 내 차인데 눈치를 봐가면서 약간 어르고 달래듯이.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대신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나 혼자만 쓸 수 있는 집밥, 그러니까 이 충전기가 있다면은 사실 전기차만큼 좋은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엔진 오일 갈더든지 그런 부수적인 금액이 국산차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독일차 기준으로 3배 정도인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덜컥 수입차를 사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갈아줄게 솔직히 말하면은 많이 없어요. 진짜 많이 없습니다. 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뭐 회생제동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수명이 좀 더 길죠. 그리고 엔진이 없기 때문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으로 나왔다면은 진짜 자동차세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크기, 가격 상관하지 않고 연간 1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는 크기, 가격 상관없이 그냥 고정값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은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 좀 비싸고 큰 전기차를 사는 게 좀 더 뭔가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저공해 1종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톨비라든지 이런 것도 할인이 되고요. 뭐 공영주차장 이런 것들도 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에 할인을 더하는 저공해 1종을 받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유지에 있어서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스트레스가 덜 하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덩치 플래그십인데도 100% 충전했을 경우에 주행 가는 거리가 그래도 500km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적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온갖 편의 옵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경우도 기능이 10가지나 있습니다. 뭐 클래식, 모빌라이징, 액티베이팅, 뭐 등 릴렉싱, 어깨, 웨이브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일단 마사지를 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 되는 느낌은 진짜 마사지 의자처럼 꾹꾹 주물러주고 뭔가 볼로 후벼 파주고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그 정도의 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차량들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는 패턴이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A 코스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패턴이 뭐 좌우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동일한데, 요 EQS에 들어가는 마사지 시트 같은 경우는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좌우 해줬으면 갑자기 좀 좌측 아래를 조금 더 눌러준다거나, 그러니까 패턴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원하다라는 느낌은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비슷한 덩치와 비슷한 급의 전기차를 타본 게 테슬라의 모델 X가 있습니다. 모델 X 같은 경우도 듀얼 모터 기준으로 한 1억 3천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트라이 모터라고 해가지고 모터가 3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내연기관으로 치자면은 마력이 1000마력이 넘는 그런 트림이 있는데, 그거는 한 1억 5천 정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EQS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대신 제가 이제 모델 X도 타본 입장에서 이 주차종의 성격 차이가 확 달라요. 모델 X 같은 경우는 그냥 성능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그 전기차 그 자체예요. 그에 반해 EQS 같은 경우는
전기차스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연기관 같은 그런 색채감이 어느 정도 좀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연기관 반, 전기차 반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가지고 모델 X는 진짜 폭발적인 약간 덕 이렇게 놔두는 것처럼 순간이동이 되는 듯한 가속감이었는데, 물론 이 EQS 같은 경우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풀악셀 팍 밟으면은 순간이동 돼요. 근데 맨날 우리가 그렇게 밟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또 서울이니까 서울 기준으로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좀 막히거나 천천히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럴 때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고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조금 아파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시간 탔을 경우에도 운전 피로도 같은 게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잡소리 같은 경우도 어디선가 자꾸 막 뽀벅뽀벅 뭐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EQS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냥 S클래스의 품격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본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승차감, 지금 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훨씬 좋은 승차감을 더 구현을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가더라도 그냥 뭐 사운드로 살짝 들릴 정도고, 노면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이게 EQS가 580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기본이에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22인치 엄청 큰 휠이 기본인데, 승용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20인치가 넘어가면은 승차감에 좀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마지노선은 19인치 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휠 인치를 조금 더 다운시킨다면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구름을 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휠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진동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정말 이 퀄리티 좋은 이 서스펜션을 100% 느낄 수가 없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얘가 승차감이 더 좋은 차량인데 휠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소음 진동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한번 틀고 가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감속이 되고요. 또 이제 차선 보조, 핸들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끼어드는 차 같은 경우도 인식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카메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것들을 넣었다라는 게 바로 딱 느껴집니다. 진짜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 안정적입니다. 앞에 지금 차가 있어서 약간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약간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다른 브랜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느긋하게 가가지고 진짜 좀 약간 운전자가 속 터지는 그런 브랜드의 차량들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벤츠에 들어가는 EQS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는 뭔가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맞는 그런 세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이건 본편에서 촬영을 해뒀습니다. 증강현실 HUD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비를 찍어두고 가게 되면은 내비 기반으로 증강현실 HUD가 작동이 되면서 정말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우측 150m 앞에서 빠져야 돼요. 우측으로.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엄청 큰 화살표가 막 진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너 일로 가야 돼. 이쪽이잖아. 이쪽 이렇게 사람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화살표로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틀고 다니면은 적어도 길 잃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총 7가지의 테마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디센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계기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강적으로 뭐 3, 6, 9, 12 요 정도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츠스럽게 만들어 두긴 했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뭔가 시인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식. 요거는 일반 계기판처럼 나의 지금 속도와 그리고 이런 출력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모드 같은 경우도 정말 자세하게 보여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조장치. 지금 제가 스마트 크루즈 켜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앞차의 개수라든지 뭐 이렇게 뭐 차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뭐 좌측 우측으로 흔들흔들 이렇게 가면서 거린다. 그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완성도는
솔직히 말하면은 테슬라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앞차가 차선 변경을 하니까 그런 것들까지 이 화면에 클러스터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모드에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뭐 EQS SUV를 타면서 진짜 극한의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고 고급스러운 차를 그렇게 진흙밭을 간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으시겠죠. 오프로드 모드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공공도로가 아닌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만 주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 외에도 에코 모드라든지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진짜 편안합니다. 제일 편하네요. 여기 메뉴를 보면은 레벨 높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은 지금 차량 레벨이 높아짐이라고 뜨는데요. 전에 탔었던 GLE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서스펜션을 올리면은 그냥 진짜 이렇게 바퀴가 있고 이렇게 휠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퀴와 휠하우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한눈에 봐도 보였습니다, 눈에. 근데 이 EQS 같은 경우는 레벨을 높이더라도 육안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주행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주행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하기란 조금 어려워서 본편에 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이거를 진짜 날 잡고 막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EQS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쓰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능이 진짜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이런 증강현실 이런 것도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예, 지금 화살표가 너 지금 여기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주고 HUD로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있는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클릭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트에 뭐 어떤 이런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시트에 사람이 앉았을 때에만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운전석, 그러니까 혼자 탔을 때에는 여기 조수석에 있는 패널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꺼놓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메인 화면을 켜놓거나 이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EQS는 플래그십답게 뒷자리에도 이 머리 베개가 있지만 앞자리 1열에도 머리 베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 베개의 이 쿠션감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폭신폭신하면서도 머리를 딱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면서 받쳐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편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EQS 같은 경우는 운전석도 정말 편안하고 좋지만 뒷자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플래그십, S클래스는 뒷자리가 하이라이트긴 하죠. 뒷자리에 탔을 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580 같은 경우는 3열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최대 7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3열도 타봤는데요. 너무 좁아요. 3열이 있기는 하지만 성인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게 가야 된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3열을 어거지로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대신 2열은 공간도 넓고 착자감도 편리하고 또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이 차는 사실 1열보다는 뒤에 타고 가는 게 더 좋은 차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유가 되시는 아버님일 경우에 이런 차를 또 이제 패밀리카로도 데일리카로도 타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처럼 맨홀을 밟았을 때 승차감의 차이는 없지만 이제 휠이 크고 타이어가 조금 얇다 보니까 사운드로 뭔가 덜컹 이런 게 들려가지고 그런 거는 또 아쉽긴 합니다. 우리가 흔히 S클래스 하면은 정말 진짜 럭셔리, 플래그십, 뭐 하이엔드, 뭐 초고급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연기관도 제가 사실 지금 신형 말고 구형 S클래스를 타보긴 했는데 막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다, 막 금두운을 타고 다니는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벤츠 차량을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뭔가
색채감이 조금 다릅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야, 진짜 그러니까 너무 혹할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카푸어가 돼볼까? 한 번 인생 사는 거 카푸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휘황찬란한 옵션들, 디자인, 보여지는 것들이 정말 좋아가지고 나도 죽기 전에는 그래도 벤츠 한 번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색채감이 조금 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벤츠 전기차는 별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은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E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요.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올해 풀 체인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쯤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11세대죠.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는 10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1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이 하이퍼 스크린 있잖아요. 완전 그냥 이 우주선 같은 요게 E클래스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S클래스를 처음에 구입했던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이 정도 막 억대의 금액을 지불을 하고 S클래스를 타는데 이게 아래 등급까지 옵션이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먼저 샀던 사람들은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대신 반대로 이제 새로 나올 11세대 E클래스를 새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하이퍼 이런 스크린 들어가면은 가격이 정말 많이 비싸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벤츠 전기차의 플래그십 SUV EQS 580 SUV를 시승을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